네,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책도 보고 노트 필기도 다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노트 필기로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노트에 모두 다 적으셔야 하고, 선생님이 같이 보자, 같이 쓰자 하는 것들,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 모두 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책 한번 보죠. 오늘 보실 부분은 대단원 1, 문명의 발생, 고대 세계의 형성. 항상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문명, 고대 세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는 곳이 바로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부분입니다. 자, 중단원 1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란 무엇일까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지금 11페이지 하고 있어요. 11쪽. 자, 함께 보시죠. 역사는 그냥 한마디로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자체가 우리가 역사라고 여러분 다 아마 알 거예요. 모르시진 않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이냐? 같이 보고 있죠? 역사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진짜로 있었던 일. 그리고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 그러니까 전부 다죠. 근데 보시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역사. 역은 무슨 이야기냐? 역은 바로 세월이나 세대, 왕조가 흘러간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여러분 역 쓰죠? 우리도 지금도 역을 쓰죠? 뭐? 그죠? 달력의 이력이 사실은 이 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는 무엇이냐? 사는 기록하는 일 또는 기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거 전부 다 별표해 둘게요. 중요합니다. 별표. 자, 그러면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색깔을 바꿔볼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가지의 의미가 있대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가 않죠. 즉 객관적입니다.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로 구별하셔야 되고 중요하니까 선 별표하고 갈게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이고 사실 그 자체이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관점과 해석이 있어서 주관적이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따 노트에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진나라 시황제 들어보셨죠? 진시황제. 진나라 시황제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이 책은 진나라 시황제는 나라를 하나로 합치고 흉노를 막아내고 중국의 기틀을 다졌다. 꽤나 잘 써줬어요. 긍정적으로 좋게 써준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송나라 책에서는 다르죠. 시황제는 무리하게 토목공사했고 재정을 낭비했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고, 이거 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반영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인물을 놓고 다르게 해석,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과거 사실 중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일단 본인이 판단해서 선택을 하죠. 우리가 저녁에 일기를 쓴다고 해도 늘 하던 거,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은 일기에 따로 쓰지 않죠. 그것처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행동들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주관을 담아서 기록한다. 즉 역사가의 해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역사가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역사가의 관점,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별표해볼까요? 역사가에 따라서 쓰이는 역사가 달라진다. 역사가 E.H. 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별표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E.H. 카 이전의 역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끊임없이
사료를 바탕으로, 즉 역사 재료를 바탕으로 역사가가 개인의 합리적인 추론, 이럴 거야.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얻은 진실을 찾아내고 다시 재검토하고 또 사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 기계였던 역사학을 분위기를 바꾼 사람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비판,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아무튼 역사는 사실 그 자체에다가 역사가가 생각하는 역사가의 관점, 역사가의 비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현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별표.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따가 이것도 노트에서 정리할 겁니다. 12쪽 갈게요.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료예요, 사료. 사료는 왼편에 설명이 나와 있죠? 역사, 내용이 될 만한 재료, 즉 연구에 필요한 기록이나 유물 같은 거를 가리킨대요. 보시면 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료에는 문서나 기록물, 그림 도구 같은 한마디로 들고 다닐 만한 것들 있죠. 이동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유물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는 여러분 흔히 하는 있을류가 아니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남아있을 류. 남아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집터 이런 것들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이동시킬 수 없죠. 뭐 절터 이런 것들 우리가 유적이라고 합니다. 유적, 남아있는 발자취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적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들은 이런 사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래도 비어있는 부분들 있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비어있는 것들은 상상력도 동원을 해서 역사적 사건을 밝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료가 다 진짜냐? 그건 아니죠. 즉 사료에는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어. 그리고 과장되거나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오히려 조작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별표 사료 비판. 역사가는 사료 비판을 통해 검증된 사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해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이따가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문화 속으로 보이시죠? 12페이지죠? 연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은 그 기준이 바로 예수의 탄생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적인 성향을 보이는 나라에서는 뭐 쓸 수 있겠지만 책에 보시다시피 불교나 이슬람국교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성격을 없애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은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보시면 더 커먼 에라 해서 공통시대 그리고 공통시대 이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BCE, CE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100년을 한 세기로 해서 연대를 세기도 한다. 그죠? 즉 요만큼 처음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01년부터 199년까지는 2세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임진왜란 몇 년? 1592년. 이거 어떻게 외운다 했죠? 159 있을 때가 아니라 했죠? 159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1592년은 몇 세기냐라고 했을 때는 뒤에 두 개만 남겨놓고 앞에를 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15가 나오잖아요. 15에다가 더하기 1 하면 세기가 나오죠. 15 더하기 1은 즉 16세기입니다. 임진왜란이 몇 세기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면 몇 세기? 16세기. 그렇죠? 16세기고 뒤에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16세기 후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지금 2022년이죠? 2022년은 몇 세기입니까? 그럼 뒤에 두 개만 남겨놓고 앞에다가 더하기 1 하면 21세기. 우리는 21세기 사람이네요. 그죠? 그러면 앞에가 3개 한번 해볼까요? 892년. 그러면 뒤에 두 개만 남겨놓고 앞에다가 8에다가 1을 더하면 그죠? 9세기죠?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노트 정리할게요.
노트 제목 그대로 쓰십니다. 제목 그대로 쓰시고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제목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일단 넘어갈게요. 화면 멈추고 지금 쓰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써볼게요.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의 의미. 우리 배웠죠?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역사라고 쓰겠습니다.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를 말합니다. 근데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뭐하고 뭐? 그죠?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두 개를 썼죠? 자, 먼저 써볼게요. 사실 그 자체라 그랬죠?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것이죠. 객관적. 그러면 하나 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했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한 사람이 고른 거죠. 기록자가 과거의 사실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즉 이 글을 쓰는 역사를 쓰는 서술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된다. 즉 주관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화면 멈춰놓고 지금 정리하십시오. 화면 멈춰놓고 지금 다 정리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아까 말했던 이에치카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요한 말이라 했죠. 뭐 그렇죠. 현재와 과거의 대화. 현재와 과거의 대화. 자, 넘어갈게요. 역사의 연구 방법. 우리는 특히 사료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죠. 옛사람이 남긴 흔적을 우리가 사료라 하고 대표적으로는 뭐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물, 들고 다닐만 할 수 있는 것들 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겨놓은 큰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유적이라고 했습니다. 뭐 나누는 기준은 사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책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역사가는 사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제 비어있는 부분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역사적 사건과 삶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모든 사료를 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뭘 해라? 그렇지. 사료 비판. 역사가는 사료에 나오는 내용을 철저히 뭐 하라고? 그렇죠. 검증해야죠. 얘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료 비판을 통해 역사를 분석하고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역사를 서술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다 노트 필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멈춰놓고 필기해 주세요.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적 사고와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죠? 이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예쁘게 해볼까요? 동그라미. 세계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의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세계 속의 우리의 위상, 어느 정도의 위치 있는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볼 수 있죠. 세계 인류가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는 다 잊어야 한다? 아니죠.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힘들고 아픈 일이 없게끔 제발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즉 아닙니다. 기억해야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제로 보여주는 것들은 노트 필기를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풀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닌 것 찾아야겠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맞죠? 삶의 지혜와 교훈. 맞죠? 3번에 보시면 배타적 민족주의. 민족, 이 민족, 어떤 민족? 우리 민족 최고야.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죠. 즉 배타적 민족주의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자,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맞죠? 역사 속 인물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으면 되겠고, 교과서 15페이지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5페이지를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서술에는 역사가 주관에 들어가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죠.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X. 세계사 학습을 통해 우리 정체성, 누군지, 나의 정체성,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적 사고와 판단했죠? 맞아요. 사료란 유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유물도 해당하죠. 다 X입니다. 유물, 유적, 기록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 잘 보세요. 고려 사람들은 몽골에 저항하여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었다. 고려 시기에 몽골이 쳐들어온 것은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에 맞서서 고려인들이 자주성을 보여주고 저항을 했다. 이것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쓴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기록은 쓴 사람의 주관이 반영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시 노트로 가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사료는 톡이나 불상처럼 크기가 작아 운반이 가능한 뭐라 했죠? 그렇죠. 유물이라 그랬죠. 유물. 무덤이나 신전처럼 커서 옮길 수가 없는 거 뭐라 했죠? 그렇죠. 유적이라 그랬죠. 사기는 책 제목이에요. 문자로 쓰인 기록.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돌이에요. 독일어로 보면 뒤에 스타일은 돌인데 이것은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했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 새겨서 곳곳에 설치해뒀대요. 기억을 했다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과거를 반성하고 극복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5번이 답입니다. 볼까요? 하민이는 세계 종교의 성립에 대해서 배웠대요.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힌두 교도들도 소고기를 안 먹거든요. 동남아 사람들하고도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답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세계 여러 지역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5번이 답입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15쪽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